그래서 오늘은 연화펌을 진행을 할 건데 이런 모발 조심해야 돼요. 모발이 이걸 이렇게 봤을 때 막 밖으로 튕기잖아요. 그래서 좀 강한 약을 써야 되는데 강한 약을 잘못 쓰면 손상도가 되게 심해질 수 있는 모발이고, 앞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얇은 모발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봤을 때는 의외로 난이도가 좀 은근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원하는 스타일이 S컬식으로 밖으로 뻗는 거 얘기를 그때 보여주신 여기는 거죠. 뻗고 여기가 약간 볼륨. 근데 여기 볼륨 있는 그러니까 까마를 하나 볼륨이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맞아. 이렇게. 한번 사진 보여주셔도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옆볼륨. 옆볼륨이 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옆볼륨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을 원하셨는데, 맞아요. 지금 아까 그때 사진 보여준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그냥 똑 있으니까 조금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뭔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그러니까 밖으로 뻗는 건 원하셨는데 여기가 없이 그냥 이렇게 빡 뻗고서는 이렇게만 있으니까 별로였던 것 같고, 밖으로 뻗는 약간 굵게 그게 S컬 모양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상한 거 좀 자르고 S컬 느낌으로 한번 뽑아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샴푸를 한번 해보고 모발 컨디션을 조금 더 볼게요. 고객님과 상담을 충분히 하시고 모발 컨디션이 어떤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랐을 때 이런 부분을 한번 보고 모발 타입도 한번 봐야 돼요. 약간은 거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건조한 느낌이 드는 모발이어서 일단 샴푸를 한번 해보고 바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끝에 이런 부분 조금 이렇게 상한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객님하고 얘기를 해서 길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잘라도 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이 정도는 잘라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샴푸를 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이제 모발을 한번 샴푸를 해야지 진짜 모습을 알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약간 열펌을 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복구펌을 해요. 네네네. 그러실 것 같아서. 좀 잘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생각보다 모발이 좀 얇은데 네. 되게 땡땡하다고 해야 되나? 오케이.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지금 모발을 보면 의외로 곱슬이 휘기도 하고 곱슬이 많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건강모였으면은 직펌을 사용해서 굵게 가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직펌으로 하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끝에 부분이 손상도가 좀 있어서 오늘은 안전하게 연화펌으로 처음 하시는 거니까 한 요 정도가 좀 상하고 요 정도는 좀 잘라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최대한 안 자르고 싶어서 디자인을 보긴 할 건데, 반 정도는 이렇게 봤을 때 엄청 땡땡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그냥 왜 이렇게 모발이 탄력도가 너무 세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마 센 약을 좀 써야 될 거예요. 모발은 되게 얇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조심해서 가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곱슬도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한번 진행하면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약 바르겠습니다. 그냥 곱슬 부분이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연화로 가서 하는 게 시술적으로는 더 확실합니다. 근데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뭐 곱슬도 있고 잘 나오겠다 해서 굵게 직펌으로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리스크란 게 생길 수 있어서 처음 오신 고객님은 최대한 안전한 시술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연화펌으로 오늘 펌을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할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요, 지금 이쪽이 조금 더 이 정도가 좀 약해 보이잖아요. 근데 구간을 나누면 3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또 더 약한 부분은 여기겠죠. 여기 부분은 자르긴 할 건데 전체적인 연화를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뭘로 들어갈지, 여기는 또 어떻게 들어갈지, 이거를 대략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하면 되고요. 모발이 되게 얇은데도, 염색은 안 한 모발입니다. 되게 얇은데도 되게 단단해 보이죠. 이렇게 만졌을 때 옆으로 튕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항성을 섞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항성을 가는데 앞에 모발은 좀 더 약하기 때문에 앞에 모발은 조금 더 약을 줄여가지고 약하게 줄여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저항성 한번 발라보면서 빠르게 이런 모발 특징은 빠르게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항성 모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약도포를 하겠습니다. 한 단을 발라보고요. 괜찮은지 탄력도를 한번 보고서는 이상이 없으면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구간을 어디로 갈지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도
곱슬이 조금 많은 부분은 조금 약도포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위에 부분은 약하니까 약도포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약에 대한 양이 많아지면은 파워가 세지는 거고요. 약이 적어지면은 파워가 약하니까 그렇게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 부분. 이쪽이 곱슬이 제일 심했으니까 이쪽에다가 양을 조금 도포를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까지. 여기 단보다는 일단 저는 이쪽으로 먼저 넘어올게요. 왜 그러냐면 요 위에부터는 볼륨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이라도 디테일한 부분을 끌고 가겠습니다. 고객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초반에 곱슬이 문제가 없냐라고 제가 물어봤는데 곱슬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볼륨을 살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곱슬보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곱슬도 문제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볼륨 부분도 신경을 최대한 쓰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렇게까지 하고 세 번째 단, 네 번째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최대한 건강한 모발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옆으로, 그리고 다음 단을 떠본 다음에 다음 단을 보면은 어떤가요? 크게 곱슬이 좀 없죠? 그러면 저는 사실 좀 더 약하게 약을 갑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볼륨이 중요한데 볼륨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선 좀 더 약하게. 곱슬에 너무 치우치면 볼륨이 너무 죽어서 그 부분 때문에 고객님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를 항상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당연히 최대한 많이 띄는 게 좋겠죠. 곱슬을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바르는 순서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탑하고 앞에가 대체적으로 약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에 부분을 셀프로 염색하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객님은 염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도 염두를 해서 더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약을 바르고 저는 탑부터는 약을 더 줄이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곱슬이 좀 있었지만 나머지는 고객님이 신경 쓸 정도는 아니어서 얘를 손상을 시킬 필요도 없고 시키면 안 좋습니다. 최대한 컨셉은 연합펌으로 손상도 없는 시술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와 주세요. 앞머리는 빼고 진행을 하고요. 발라주시면 됩니다.
특히 옆쪽에서 너무 머리가 붙으면 안 돼서 좀 띄고 하겠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볼륨이 막 되게 자연적으로 사는 모발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 커트로 하든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은 약을 먼저 빠르게 발라보고, 모발이 되게 얇아요. 특히 앞쪽으로 갈수록 앞머리 쪽은 되게 얇고 약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바르고, 오늘의 제일 핵심은 옆에 부분을 어떻게 살릴까인데 그건 좀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게 좋을지. 여기까지 발라놓고 앞머리는 좀 이따 바를게요. 자, 넘어가서 이제 동일하게 여기를 발라주세요. 뿌리 아이롱을 할 경우는 뭐 가까이 바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 없이 순수한 베이직으로 먼저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그냥 했을 때도 괜찮은 느낌을 뽑을 수 있는지 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나머지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뿌리펌이라든지. 근데 이런 곱슬은 뿌리펌 할 때 일반 뿌리펌 루트로 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겉단에서. 그래서 그거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고객님과 충분한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머리를 할 때는 손상도 없는 시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고객님이 원하는 거를 잘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문제 생길 수 있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발이 얇으니까요. 건조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열펌은 조심해야 되지만 아시겠지만 연합펌은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되는 시술이니까 앞에 부분도 그냥 가볍게만 발라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곱슬을 피려고 너무 노력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물어봤을 때 고객님이 곱슬이 신경이 쓰이긴 할 거예요. 근데 안 쓰인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건강하게 가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안 상하게 가는 게. 왜냐면 모발이 얇고 그런 모발들은 곱슬보다는 건강하게 가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런 거는 또 조치를 취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최대한 안 상하게 빠르게 컨디션 확인을 해보고 어떤지를 볼게요. 자, 우리가 봤던 맨 처음 발랐던 곳. 자, 제일 처음 발랐던 곳이 이곳이죠. 이거를 봐서 빗질을 한번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가져와서 탄력도를 한번 보는 겁니다. 어떤지. 그러면 탄력도와 찝어보는 방법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러면 저항성 모발을 썼는데도 아직 괜찮아요. 이쪽 보시면 아직 괜찮아요. 그리고 아직 휘죠? 곱슬도 있고. 근데 이쪽도 위에 보면 세 군데를 봐야겠죠. 약을 다르게 갔으니까 맨 윗단을 한 군데를 또 봐야 되고, 여기를 보고 윗단도 보는 거예요. 근데 윗단도 아직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부분도 하나 더 보세요. 왜냐면 세 군데를 봐야 돼요. 각자 손상도가 달라요. 약한 부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선택을 했는데 뭐 무조건 다 맞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빠른 조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약을. 잠깐만요. 왜냐면 모발이 생각보다 얇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센 약을 쓰고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모발들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디자이너분들이 특히 초디분들은 이런 모발을 저항성을 쓴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센 약을 못 쓰니까 정확하게 디자인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발들이 조금 잘못될 수 있는,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지 않을 수 있는 모발이니까 조심을 잘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냥 네. 펴고 맛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깨끗해 보였어요. 생각보다. 그냥 깨끗하고 밑에만 이렇게 이제 드라이를 잡으셨으니까 밑에만 이렇게 돼 있어서, 깨끗하네? 그래도 곱슬도 별로 신경 안 쓰이고, 그래서 직펌을 갈까라도 상한 거 좀 자르고 직펌을 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잠깐 봤을 때는. 근데 뒤에 생각보다 곱슬도 많고 손상도도 남아 있어서 그냥 안전하게 연합펌을 가자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바쁜 상황에서는 판단을 잘못할 경우에는 직펌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별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방금 고객님이 얘기한 대로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컬이 젖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컬이 그냥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근데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발들 특징이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초디분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머리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되게 쉬운 머리가 아니에요. 쉬운 머리들은 그냥 누구나 어떤 디자이너한테 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머리들이 약간 그냥 쉽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객님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 잘 들어가 줘야지 괜찮다라고 봅니다. 절대 그래서 하지 그때 말아달라고. 직펌은 안 되겠다. 그거 좋은 거예요. 네, 그게 경험을 그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자꾸 이게 알고 있어야 미리 디자이너분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네, 맞아요. 저번에 그분이 유독 이거 직펌을 하면 되게 잘 나올 것 같다고 하셔서 망했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연합펌으로 가요? 네, 대부분. 딱 그 한 번만 그렇게. 자, 지금 5분이 경과됐는데요. 이렇게 빗어 보시면 어느 정도 곱슬이 펴졌잖아요. 근데 얘를 다 피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를 다 피려고 생각하다 보면 손상도가 너무 많이 생겨서, 저는 다 피지 않고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약을 밑에를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목적은 최대한 손상도 없는 게 중요하고, 곱슬을 피는 것보다는 손상도 없고 볼륨을 안 죽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너무 곱슬에 치중을 안 하겠습니다. 자, 밑에 약을 내리겠습니다. 자, 아까 고객님하고 얘기하면서 아까 더 중요한 부분, 곱슬이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직펌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을 발라주시고요. 두 번째, 건강모를 바르고 있습니다. 탑 부분을 빼고, 탑 부분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탑 부분을 빼고 나머지 H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넘어와서 이쪽도 바르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부터는 조금 약하게 약을 줄여서 진행을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정도 바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 와서 자, 첫 번째 아까 봤던 모발의 탄력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리겠습니다. 끝에 아주 살짝 빼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다 살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자를 거긴 한데 최대한 좀 안 자르고 싶어 하는 고객님들도 있어서 저는 습관적으로 최대한 다 안 상하게 살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끝에 상한 거 빼고 탑 빼고 그리고 이쪽 넘어가서 밑에 부분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머리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디자인도 당연히 중요한데 모발을 연화를 잘 봐줘야 그 디자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화 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화가 성공을 해야 두 번째 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좀 더 약한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에 손상된 것까지 바르고 이 연화를 잘 해야 컬이 안 상하기도 하고 좀 균일하게 이쁜 컬이 나오겠죠. 자, 이제 아랫부분 지금 남은 부분은 자를 겁니다. 하지만 최대한 다 살려 보겠습니다. 자, 끝에 다 발랐고요.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보고 진행을 할 건데 아까 보여봤던 곱슬 부분 이쪽이 잘 펴졌나 한번 봐주시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살짝 안 펴졌는데 이 정도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너무 펴지면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마지막 테스트 보고 헹구러 가는 걸로 볼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두 군데를 보는 편인데 여기 맨 위에서 좀 아래 부분을 보는 걸 좋아해요. 위에는 너무 약할 수 있고 하니까 중간이 되는 지점을 테스트를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얇게 봐서 지금 보시면 그 찝히는 정도를 일단 봅니다.
찝히는 정도를 보고 여기서부터가 더 잘 찝히네요. 손상도가 좀 남았네. 오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도 땡땡하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나온 것 같아요. 옆에도 한번 볼게요. 하나. 혹시 모르니까 한 군데 더 보고 헹구러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모발이 사실 잘 안 봐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찝는 방법도 있긴 한데 탄력도는 되게 높아요. 아직도 지금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자, 가겠습니다. 세척할 때 주의할 점은 생각보다 이게 균일하게 아래가 먼저 손상도가 있다 그러면 아랫부분은 최대한 먼저 헹궈 주시는 게 좋고요. 위에는 물 묻힐 때 온도를 맞춰서 균일하게 한 번에 빠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물이 묻으면 그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네이프까지 위에까지 한번 쭉 묻혀주신 다음에 골고루 먼저 헹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고객님이 이런 느낌 원하셨으니까 앞머리 말고는 최대한 이 느낌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길이부터 자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길이가 괜찮은지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머리가 보시면 날리는 머리 느낌도 날고 모발이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그래서 볼륨이 살리려면 최대한 원래는 짧을수록 좋긴 하는데 너무 짧은 것도 싫어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선의 라인으로 맞춰서 아까 보여준 사진 느낌으로 최대한 가보려고 할게요. 고객님 여기서 아주 조금만 아주 살짝만 다듬을게. 좀만 더 잘라도 되죠. 아주 살짝만. 네,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고 이 정도만 갈게요. 고객님. 될 수 있으면 고객님과 기장 타협을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짧은 건 싫어할 수도 있지만 너무 손상된 거는 펌을 할 때 잘라야 된다 생각이 들면 저는 최대한 자르는 편입니다. 그래도 그래야지 디자인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자르셔야 됩니다. 일단 기장 설정부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기장 다른 게 다 잘 됐어도 기장을 자르기 싫어하는 분인데 자르면은 거기서도 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기장을 잘라 놓으면 마음적인 좀 안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앞에부터 자르는 편이고요. 이제 고객님이 예상을 할 수 있죠. 이 정도만 자르겠구나. 그리고 고객님한테 고개를 숙여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맞춰서 자르겠습니다. 고개 드시고 고객님 이 정도 괜찮으세요? 기장? 그 다음에 자, 앞으로 오셔서
디자인은 밖으로 뻗는 걸 원하셔서 뒤에 쪽에 숱이 좀 많은 편이어서 뒤에 쪽 위주로 질감 처리를 하고 있고요. 무거운 라인들은 좀 가볍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쪽 모습 찍어보죠. 다 했습니다.
일단 기본 커트를 다 했고요. 이제 펌을 말기 전에 최대한 상한 것도 좀 자르고 볼륨감도 좀 살리는 커트를 한 후에 펌을 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 묶었을 때 약간 이렇게 빠지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님, 이 정도 어떠세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도 좀 처지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이 정도 손상도 위주로 잡았고, 그러니까 펌도 중요한데 디자인 자체가 어느 정도 볼륨을 살릴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좀 아까보다는 이제 볼륨감이 생겨서 여기서 펌을 또 가미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펌 빠르게 말겠습니다. 자, 선생님 가까이 한번 찍어봐 주실래요? 모발이 되게 얇아요. 볼수록 되게 얇은 머리고, 그리고 그 컬은 24호로 일단 굵게 갈 거고, 네이프 한 단만 22호로 가고요. 전체적으로는 24호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은 S컬로 진행을 할 건데, 이 S컬 자체가 막 이렇게 땡글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말렸을 때 약간 굵게 약간 밖으로 뻗는 느낌을 만들기 위한 S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곱슬이 많은데 잘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잘 나오는 것보다는 굵게 나오는 느낌이 좀 더 있어서 일단 24호로 한번 말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객님하고 얘기한 거고요.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분을 뿌려 주시고요. 자, 이제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게 수분 양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하니까 너무 많으면은 물기를 제거를 해 주시고요. 고객님 같은 경우 옆에다가 싱을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냥 진행해 보겠습니다. 24호로 세 바퀴, 하나, 둘, 세 바퀴를 말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굵은 S컬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 동일하게 S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둘, 셋. 좀 더 말아도 될 것 같아요, 안에까지. 어차피 말아도 막 털다 보면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하나, 둘, 세 바퀴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볼륨 때문에 조금 더 만 거고요. 조금 더 말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일 윗단은 S컬로 해서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자, 옆으로 가. 하나, 둘. 뒤에 두 바퀴. 여기만 매직을 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매직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4) 하나, 둘, 세 바퀴, 두 바퀴.
처음에 오셨을 때 아랫부분만 컬이 길이가 일단 길었고요. 아랫부분에만 컬이 있으니까 좀 처져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포인트는 컬의 굵기를 얼마큼 잘 뽑는가가 중요해요. 너무 강하게 나와도 미스가 될 수 있고, 굵은 느낌의 아까 사진 같은 느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거는 연화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맨 밑단은 22호로 말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24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고객님 로드 다 말았고요. 코드 꽂아서 95도에 6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5분 식혔다가 로드 아웃하고 중화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로드 아웃을 했고요. 이제 중화를 안에서 샴푸실 안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말리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갈게요. 자, 이쪽 부분. 자, 이쪽 곱슬이 심했던 부분만 가볍게 피고 위에 부분은 안 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불편한 부분만 매직으로 해주시면 고객님이 좀이라도 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가볍게 중요한 건 이제 포인트를 잘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전체를 다 건드는 것보단 이렇게 해서 곱슬 있는 쪽, 네이프 볼륨이 필요 없는 곳 이쪽 중심으로 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양이 네이프 쪽이 모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은 조금 펴도 괜찮아요. 숨을 죽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가 볼륨은 이쪽은 볼륨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만 됐습니다. 자, 이제 겉단을 봤을 땐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봐서 하게 되면 낮은 온도로 가볍게 잡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계 부분만 가볍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맨 윗단도 사실은 위에는 건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만 아주. 오히려 더 볼륨을 살려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나중에 위에는 아이롱으로 위에 부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 부분하고 옆에만 가볍게 해드렸는데 여기만 살짝 결 잡고 바로 중화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머리 혹시 모르니까 가를 앞머리 그냥 이렇게 놔둘까요? 그냥? 오케이. 최대한 있는 게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로또를 말지는 않고요. 될 수 있으면 안에서 중화를 그냥 하는 편입니다. 이제 모발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제 디자이너 분들마다 스타일이 다 있고 로또를 만다고 해서 더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자, 샴푸를 하고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컬 자체가 붉은 느낌으로 제가 예상한 대로 컬이 나왔거든요. 이대로 막 털어서 말려서 열심히 돌리면 굵은 S가 나올 테고요. 막 그냥 털면은 살짝 볼륨이 있으면 C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리느냐, 계획을 짜고 말리느냐가 중요하니까 S를 원하면 굵게 돌리시면 되고 C컬을 원하면 막 털면 돼요. 근데 아까 느낌을 뽑기 위해서 한번 말려 볼게요. 말리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만요. 자, 말리는 법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앞머리를 말려 볼 거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봐주세요. 잠깐만. 자, 일단 말리는 방법 중요한데요. 초반에는 컬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대한 얼굴 쪽으로 머리를 털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루프로 앞머리를 물기가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그루프로 앞머리를 말아주시고요. 볼륨을 좋아하시니까 조금 높게 말아도 됩니다. 약간 이렇게 말려주시고 이제부터는 컬을 돌려주시면 돼요. 이제부터는 말리실 때는 여기 가운데를 말리시면 돼요. 정면 찍어주시고 지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고객님. 이렇게 해서 S컬 느낌을 더 내고 싶으면 더 열심히 돌리면 더 이런 느낌이 나는 건데 저는 아침 시간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앞으로 다시 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말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게 거의 C컬인데 이게 뜬 밖으로 건 C컬이기 때문에 컬이 막 뱅글뱅글 하려는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다시 털고 다시 이거를 또 할 거예요. 네, 다시 한번 털겠습니다. 앞머리 그루프 빼고 다시 한번 털게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앞머리를 말아주세요. 이걸 2번 하면, 이렇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금방 말라요.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해놓고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앞머리를 이렇게 빼주시고, 자,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너무 컬이 강하지 않고 약간 볼륨이 살면서 밖으로 빠지는 웨이브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따로 뭘 아무것도 안 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귀를 한번 꽂아 놓으세요. 그게 왜 꽂아 놓냐면, 귀를 꽂아 놓으면 얘가 좀 더 살아요. 좀 더. 그러니까 최대한 고객님이 원하는 게 여기가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쪽이.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필살기. 뜨거운 바람을 이용해서 옆에를 손을 이렇게 잡고 이게 당겨요. 이쪽 방향으로. 당기면서 식히면서 약간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얼굴이 더 드러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 바람을 넣고 당기면서 좀 이렇게 잡아 당기면서 식히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좀 최대한 또 바람 조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앞머리는 그루프를 좀 더 강하게 말면 좀 더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 일단 오늘의 목표는 지금 아무것도 손 안 댄 거예요. 그냥 말리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도 충분히 집에서 할 수 있고, 돌렸다가 풀고 돌렸다가 풀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에센스 끝에 살짝 발라가지고 마무리하면 될 거예요. 요 컬을 어느 정도로 내가 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 느낌, 여기 느낌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짧으냐 기냐,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오픈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이쪽을 오픈하면 좋겠네요. 그럼 귀를 꽂았다가 빼고, 아까 알려드렸던 약간 이런 식으로 열을 줘서 하고, 나머지는 고객님이 뭐 손으로 하든 조금씩 보완을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건 여기 애들이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팍 되면은 촌스럽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돌리고 싶으면 좀 더 차라리 돌려서 웨이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오늘 그 굵은 S컬 식으로 C컬도 할 수 있고 S컬도 할 수 있는 얇은 모발을 가진 모델분을 지원했는데요. 어떠세요, 오늘? 괜찮나요? 네. 그래서 약간 고객님 같은 얼굴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자꾸 이쪽이 좀 펼쳐지는 느낌으로 얼굴을 조금 더 화려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쪽에서 볼륨과 이런 여기에 짧은 느낌들을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손상도 없이 해드렸으니까요. 좀 기르셨다가 뭐 C컬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깨끗하게 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오늘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